네. 자, 어찌 보면 이제 치매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의 유형입니다. 치매 유형. 치매 유형은 뭐 이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저작권 침해 그러면 어 근데 직접 침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형을 뭐 나누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제 요런 침해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어요. 보통 다른 표현에 의하면 간접 침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시재산권이 이제 무체재산권이다 보니까 보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해는 아닌데 침해 개연성이 높은 행위예요. 근데 이거 침해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제대로 이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침해는 아닌데 침해의 개연성이 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침해는 아니지만 이거 곧 침해를 하겠다라는 그 행위들이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요걸 미리 침해로 간주를 시켜줘요. 네, 요걸 우리는 침해로 보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침해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을 그러니까 실제 침해는 아닌데 우리 복권공정 배대이 공성동 이걸 무단으로 한 건 아닌데 이거를 그 침해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침해로 간주해 줄 것인가? 개연성이 높다고 해서 그럼 이거는 규정을 해놔야겠죠.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이건 침해예요. 근데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입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야. 배팔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만들었으면 침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만들고 수입하는 거예요. 배팔 목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산업재산권을 하고 비교하면 산업재산권은 이걸 아예 그냥 직접 침해로 봅니다. 근데 우리 저작권법은 이렇게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제 그 침해로 보는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재산권보다는 법보다는 저작권법이 조금 보호 수준이 좀 낮죠. 네. 계속 우리 이제 저작권법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 보호 기간은 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작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배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내가 작물이라는 걸 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침해로 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침해품이에요. 침해품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침해품이라는 걸 알고 소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그 침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업무상 이용하는 거죠. 요거는 알고서 소지하는 거, 요건 알고서 이용하는 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알고서. 네. 그러니까 모르고서는 아니에요. 예. 여긴 다 알고서입니다. 모르고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알고 모르고가 첫 번째는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전 단계에서 이건 뭐다? 이거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인격권에 관한 거죠. 요거는 마지막은 자, 다시 수입하는 거, 알고서 소지하는 거, 알고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요거는 민사상 구제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깜빵까지 보낼 수 있는가? 깜빵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침해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량이 작겠죠. 예. 형량은 작겠지만 거기선 차이가 있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하고 틀려요. 산재법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형사상 구제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형량은 낮지만 형사상 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산업재산권법에서도 이건 아예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뭐 논란이 없는 거고, 여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실무 판례인데, 학설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어요.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형사상 구제는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다수설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이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구제를 인정하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그 대신 형량을 낮추자, 저작권법처럼 이렇게 이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뭐 교재 있는 내용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연기획자입니다. 공연기획자인데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오페라 아리아가 있고 칸초네, 이걸 약간 개사를 했어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개사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복제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무단으로 이용했다 그래도 이것도 침해고 이것도 침해잖아요. 우리 2차적 저작물에서 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 소송상에서 보면 복제권 침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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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 지금 전화가 와서 정지를 하고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안 받은 것처럼, 전화를 안 받은 것처럼 이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네, 지금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네, 이실직고 하고, 예, 다시 이제 살짝 앞으로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하면 맥이 끊겨가지고, 자, 이렇게 약간의 계산을 했을 때 복제권 침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침해가 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제권 침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우리가 이제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이 복제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10배 정도가, 예, 그죠? 네, 10배 정도가 더 손해액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분위기는 다르다. 똑같은 침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계산한 정도에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걸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계산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독립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로 봤습니까? 복제권 침해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계산의 문제라든가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는 이게 2차적 저작물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였을 때와 이제 복제권 침해였을 때 이런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뭐,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이제 무력화, 뭐, 금지 등인데요. 이제,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침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뭔가 이제 문화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침해와 관련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뭐 자세히 보지 않고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또는 이제 OSP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금지시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걸 금지시킨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 규정을 갖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금지시키는 규정과 함께. 네. 그다음에 관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거. 네. 우리 뭐 식별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것도 역시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네.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뭐 침해 정지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예,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손배 담보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금지로 이제 뭡니까? 라벨을 위조하는 거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근거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저작물이 있으면 영상 저작자의 보호를 위해서 예, 이 영화관에서 우리가 무단으로 이제 이거를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네.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에게로 이제 송신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걸 제3자에게 예, 제3자에게 이제 송신을 하는 거, 권한도 없이 송신을 하는 거, 네, 요걸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규정들은 뭐예요? 이런,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렇게 이제 금지 청구 등을 인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저작권 본질적인 어떤 저작권 침해가 무방비하게 이제 막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뭐 좀 막겠다 이런 취지로서 이런 다양한 금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침해 관련된 이제 구제인데요. 예, 구제를 이것과 연결해서 같이 하기에는 좀 성격도 안 맞고 네, 시간도 좀 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